오늘 교육은 시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교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제가 교육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참석분들의 마이크는 음소거를 한 상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참석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저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 좀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같은 것들은 메모를 해주셨다가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르네상스 러닝이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제공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교육 철학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르네이스라고 하는 사이트, 앞으로 고객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됐을 때 사용을 하게 될 그 사이트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익 교육이 총 2개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1-1 교육에서는 르네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사이트의 기능 설명을 주로 드리고요. 코딩하고 AR 이 2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내일 신규 수익 교육 1-2에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 교육을 다 들으셔야지 정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교육 안내를 드릴 때도 신규 교육 1-1과 1-2를 다 들어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2가지 교육을 다 들으셨을 때 저쪽에서 테스트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이제 그 분들에 한해서 인증, 규정, 그리고 여러 물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후반부에 Q&A 시간에 궁금하신 점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그 르네상스 러닝에서 왜 이러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영어는 리터러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문해력은 생각을 할 때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바로 이 문해력이죠. 그런데 이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텍스트 읽었을 때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해력을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영어는 말 그대로 언어이죠. 그래서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런 언어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영어는 정말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학습만 한다고 해서 영어 그 자체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어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단어, 어휘력, 그리고 뭐 문법, 그리고 의사 표현력 이런 것들이 모두 뒷받침이 되었을 때 언어 자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한국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 문법도 잘하지만 실제로 언어로 쓸 때 조금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본인의 실력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은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긴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는 사실 많이 접하고 그리고 습득으로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져야지만이 언어 그 자체로서 정말 그 자연스럽게 있게 됩니다. 생각했을 때 사실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도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고 있고 그리고 뭐 학원에서도 영어에 많은 투자를 이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교육 환경을 벗어나게 되면은 영어에 노출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환경입니다. 물론 어머님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영어에 많이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영어를 제일 언어로 쓰는 그런 국가에서는 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해봤을 때 가장 쉽고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어책 읽기, 독서를 통한 방법입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은 뭐 국어로도 마찬가지죠. 독해력 당연히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읽기, 쓰기, 뭐 듣기, 말하기 등 전반적인 그 언어에 필요한 4대 영역까지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영어 독서에도 또 올바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휘력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뭐 문법, 그리고 나가선 독해력, 그리고 뭐 쓰기, 듣기 이런 것들이 점점 전반적인 그 영어 능력에 영향을 끼치면서 후에는 아이들이 영어 독서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언어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받아들이고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국내 교육 환경에서도 과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한번 저희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부산의 영어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조금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좀 소개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언어를 그 자체로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만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문법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용, 바로 그 컨텐츠가 풍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대화 내용이 없을 경우에 침묵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내용이 없다면 말할 때뿐만 아니라 영어를 쓸 때, 에세이를 쓸 때도 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통체적으로 익히게 되려면 일을 통해 영어 노출의 기회를
넓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 한 언어를 다 통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그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만여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시간이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그 한 언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내 것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의 영어에 대한 노출을 보다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국내에 있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어떤 수준으로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영어 수업을 받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리가 울려서 늦게 마이크를 조금 하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영어 텍스트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고요. 밑에는 숫자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뭐 1.6, 1.7 이런 식으로 소수점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수치 같은 경우는 난이도 그리고 단어 수, 문장에 대한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있는 학년으로 나타낸 수치예요. 다시 드리면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그 텍스트 수준을 상하나 뭐 아니면은 뭐 100점, 뭐 99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학년에 비교해서 이트는 미국 학년 3학년 수준이다. 뭐 이트는 미국 학년 6학년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학년으로 나타낸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이 친구들은 영어 교과서를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미국의 1학년 6개월 수준의 난이도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년은 1.7, 1학년 7개월 수준, 그로 올라가게 되면 약 3학년 초등학교 수준, 고5에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7학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 1개월 수준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그 텍스트 공부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자, 초등에서는 약 1학년 후반대에 해당을 하는데 중고로 가면 바로 3학년으로 딱 뛰어요. 그리고 3에선 4학년 6개월에 해당을 하는 난이도의 텍스트를 공부를 하다가 고1로 넘어가면은 또 7학년 수준으로 훅 뜁니다. 그리고 이까지 뭐 여러 가지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고사 그 테스트들을 공부를 하다 수능을 보게 되는데 수능도 평균 난이도가 고등어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난이도와는 꽤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내신에만 집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 학년을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첫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자체가 교과의 그 본문 자체가 난이도의 갭이 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과 나오는 영어 지문에만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
그 난이도의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는 당황해하고 그리고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은 탄탄하게 쌓아둬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주제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문들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뭐 교과서 많이 다루지 않은 지문이지만 갑자기 어려운 영역에 어려운 주제에 뭐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위치에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성적인 그 영어 독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고 독서 통해서 문해력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대화하고 뭐 언어 자체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컨텐츠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급격한 그런 교과서의 난이도 상승에도 대비 위해서 다양한 지문들을 접하는 그런 영어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는 데 있어서 뭐 마구잡이로 유명한 책을 읽고 또 유명한 그런 뭐 의 책만 읽는다고 해서 성공적인 그런 영어 교육으로 간다고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난이도를 처음에 살펴봐야 하는 게 서점에 갔을 때 책을 읽을 때도 사실 뭐 성인들은 아주 큰 책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린 학생들이라면 더 하겠죠. 그래서 영어 독서하는 데 있어서도 그 텍스트 가지고 있는 난이도가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마다의 개별 그 동어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레벨링을 하는 거예요. 처음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학원에 등록할 때도 영어 시험 보잖아요. 레벨링 테스트.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같은 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 학생들이 똑같은 그 영어 읽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레벨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읽기 실력을 판단을 해서 파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독서를 하게 될 텐데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좀 영어 실력도 좋고 영어 읽기 수준도 뛰어난 편이니까 무조건 어려운 책을 골라야지. 그리고 입장에서도 무조건 어려운 책을 골라주면 되겠다 해서 그 난이도만 생각을 해서 독서를 하게 되면은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왜? 알고 있는 독서한 취향은 저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아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목표에 좀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있었다면 그 주제는 더 친숙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난이도의 책이더라도 흥미로 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면 조금 이해도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책을 읽게 되면은 단색을 다 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독서는 즐거움이 바탕이 되어 꾸준히 그리고 오래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책을 제대로 읽었는데 대해서 뭔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한 권 한 권 읽을 때 정독을 해서 읽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혹은 옆에 책이 있으니까는 그냥 읽는 척 신용만 하고 다 읽었다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제대로 책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를 선택해서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퀴즈를 보게 되면은 퀴즈 후에도 리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독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리딩 레벨 진단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스타리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현지 학생과의 비교를 통한 레벨 분석입니다. 아까 그 미국 교과서의 난이도 분석한 거 보여드렸을 때처럼 이렇게 미국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화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국인 아이지만 이 아이는 미국 아이의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읽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테스트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스타리딩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리포팅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읽기 실력을 관리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책은 후에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검증 단계를 이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AR 같은 경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ASIS, AR 프로그램, AR이 레벨이 어떤데요? 이러면서 학부모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장점 중에 하나는 18만 권 이상의 도서 퀴즈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장님 입장에서는 기존에 도서를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도서로도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싶어하는 책을 퀴즈가 없다고 해서 책을 못 읽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는 18만 권 정도 이상의 도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사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뻔한 주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을 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내일 신규도입교육 1-2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습 계획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G 지수라고 불리는 읽기 레벨을 진단을 하게 되면 리뷰를 통해서 어떠한 난이도의 책을 읽을 것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난이도, 본인한테 주어진 난이도 범위 기준 안에서 여름이라든지 뭐 취향을 고려해서 책을 선택하게 되고, 독서를 후에 퀴즈를 통해서 간단 독서 퀴즈를 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R에서도 리포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퀴즈 결과를 피드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뭐 1단위 아니면 3개월 단위로 리딩을 진행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학습은 앞으로 계속 이대로 해 나가도 될지, 지금 이가 리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6가지 단계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은 독서 습관을 기릅니다. 오늘 신규도입교육 1-1의 가장 중요 부분이죠. 르네스의 기능 소개와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르네상스, 줄여서 RP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르네상스 플레이스라는 게 사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직 저희 사이트를 이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어제 URL을 받아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사이트예요. 사이트 이름이 르네상스 플레이스입니다. 그것은 한 학교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스쿨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등록을 하고, 또 뭐 학을 가거나 우리 학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퇴원시키고, 그리고 선생님은 각 클래스별로 담당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오픈업을 하듯이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학원이라는 게 딱히 없죠. 특히나 미국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학교의 도서관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주로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는 개념으로 이 르네상스 플레이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선생님들 그 포지션도 학교와 동일합니다. 하는 원장님부터 뭐 교수부장님, 선생님들이 있다면 학생도 필요하죠. 근데 학생들은 오프라인의 학원이나 뭐 영어 도서관이나 뭐 학교 다니기 위해서도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죠? 바로 등록이잖아요. 어쨌든 해야 이 아이의 레벨링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반에 적합할지 반 편성도 하고, 그리고 수업 들어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바로 작업이랑 똑같아요. 온라인에서도 우리 친구를 등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스타 리딩도 볼 수 있고 AS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시는 화면이 바로 르네상스 플레이스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는 고유한 URL 형태로 제공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그 주소로 들어갔을 때 A라는 학원에서 이 사이트도 이용하고 B 학원에서도 이 사이트를 접속하고 하는 게 아니라 URL 주소 자체가 다 다르게 개별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르네상스 플레이스 아이디라고 불리는 바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고유 그 아이디를 부여해놨어요.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가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속에 그 RTID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사이트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을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학생의 계정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학생 계정 수량에 따라서 뭐 좀 추가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또 이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니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라는 것은 자버스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5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버스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좌석버스에 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면적은 40개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10명의 승객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50개의 계정을 구매를 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 플레이스가. 그러면 여기에 10명의 학생을 등록을 해서 그들이 스타리딩을 보잖아요. 그러면 40명의 상대만 스타리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AR 각각으로 학생 계정을 카운트는 알고 계시죠? 이미 때 그렇게 계약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 스타리딩 50개, AR 50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학생들을 뭐 5명을 등록을 해서 그 5명이 다 스타리딩을 봤다. 는 50명 중에 5개가 제한되는 거고요. 뭐 AR에서도 50 AR 계정 중에 10명이 AR 봤다 하면 이제 40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버스와 같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50계정 중에 10명이 탔어요. 근데 10명 중에 2명이 뭐 동네에 살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학원 퇴원을 하게 돼요. 그 2명 삭제를 하게 되면 또 2명분의 그 빈대가 생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10명 탔다가도 2명 내리면 또 그 빈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신 후에 상시로 이 계정 수량을 확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정 수량을 확인을 하시려면 이 접속을 하셔서 첫 번째 메뉴 Product Administration을 클릭을 하시면 Subscriptions를 보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뭐 100개 중에 지금 7개 썼기 때문에 93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세요. 이 스캔을 왜 해주셔야 되냐면 자, 메뉴에서 일일이 이렇게 매번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을 사용을 할 경우에 왼쪽 하단에 이렇게 자동으로 안내문이 떠요. 이상의 집에 그 사용을 했으니까 뭐 사용 수량을 한번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구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안내문이 뜨는 이유는 만 90%대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냅두고 계속 등록을 한 거예요.
보면은 갑자기 학생의 계정으로 테스트를 응시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했으니까 사용이 가능할 줄 알고 계속 썼더니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로 100%의 계정 수량을 다 썼기 때문에요. 오버했기 때문에 그 계정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정을 추가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뒤에 사연 학생 계정을 삭제를 해서 그만큼의 빈 공간을 늘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계정 삭제를 하려면 그래서 바로 이게 살아나진 않아요. 어느 시간이 걸린 후에 계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90% 이상의 그 경고문이 떴을 때 좀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불가피하게 오늘 당장 사용을 해야 한다. 학생 패딩 보러 예약을 했다. 아니면은 뭐 오늘 어차피 지금 좀 인원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0개를 더 구매를 해야겠다 하시면은 저희 세일즈 팀으로 전화를 하셔서 계정을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르네상스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등록하는 방법은 총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듣고 나셔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바로 그 감이 오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일단 어민으로도 관리 계정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스코리어는 지금은 뭐 사이트를 받은 상황에서 크게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스코리어까지 마킹 피리어드까지 다 세팅을 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스코리어는 1년 단위로 르네상스 플레이스가 운영이 된다는 것만 현재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 2월 28일까지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 스코리어로 운영하고 싶지 않다. 우리 안에 스코리어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바로 밑에 이 Add 스코리어를 클릭을 하셔서 스코리어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날짜 캘린더에서 데이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될 부분은 새로운 스코리어를 설정을 한 후에는 이 운영 것들의 기록을 카피를 해와야 돼요. 복사해야 그 스코리어의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있어서 새롭게 설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에 그 Working a Different Score를 클릭을 하셔서 스코리어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카피해 옵니다. 그 선택지는 3가지예요. 하지만 가장 그 기능 설정을 해놓은 거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3번째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뭐 추가하시고 변경하실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냥 스코리어가 내년까지로 되어 있구나 하고 확인만 해주신 후에 학생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등록하는 방법은 이건 온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학생 이름 적고 뭐 수험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뭐 장부에 체크를 하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아이디, 유저네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users라는 메뉴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돼요. 학생 등록할 거니까 여기에 add student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사이트에 아이디 만들 때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죠. 뭐 이름 넣고 그리고 유저네임 뭐로 할 거예요. 접속할 때 필요한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이런 것들. 그래서 별표가 있는 부분은 필수 기입란이에요. 그래서 필수로 이 부분들 기입을 해서 저장을 누르면 바로 학생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 부적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삭제하는 방법은 만들어 놓은 친구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셨던 스튜던트에서 추가할 때는 add 버튼을 클릭했지만 만든 학생들을 보는 view 스튜던트로 클릭하셔서 여기서 검색하면 디테일 부분에서 바로 오른쪽 하단에 딜리트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삭제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삭제 전에 영구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를 하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이 삭제의 경우는 한 달 저희가 이 학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는 이 학생이 그 데이터를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만약 주만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그럴 때는 영구 삭제 클릭하지 말고 그냥 일반으로 삭제하셔서 yes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요. 이 학생은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시 올 일이 없다. 하시면 영구 삭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도 등록을 하게 되겠죠. 선생님은 여기 아까 학생 부분에서 클릭을 했잖아요. 선생님 위에는 퍼스널에서 스쿨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학생 계정 생성할 때처럼 빈칸을 다 채워 넣었는데 선생님의 경우 포지셔닝을 해주셔야 돼요. 포지션을 보통 기본으로는 티처 리드에 되어 있는데 티처 리드 같은 경우는 저희 말씀드린 게 담당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는 원장님도 있고 교장님도 있고 담당 선생님들도 있다. 한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티처 리드로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어드미를 맨 처음에 받으셔서 그 어드미는 모든 메뉴에 대한 기능을 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한 관리자 계정이지만 원래 한 명 더 똑같은 이 계정의 권한을 가져야 되는 분이 있다. 이거는 교수부장님이 꼭 그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틀렸을 때 바로 그 권한의 관리자 계정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Add District Personal을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똑같이 어드민 권한의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인덴턴트라는 그 계정으로 그래서 어드민 계정을 2개로 사용하면 되시고 그냥 순위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의 계정을 생성하실 때는 퍼스널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티처 리드로 지정을 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선생님까지 다 만드셨다면 이제는 코스 생성 클래스에 다 등록해 주셔야 돼요. 뒤에 아예 유저네임을 만들고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아이들이 스타리딩과 AR을 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이디만 만드는 것 뿐이에요. 반드시 코스와 클래스 안에 그 학생들 등록하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스타리딩과 AR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유저스에서 아이들을 등록을 했지만 이번에는 코스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메뉴를 클릭을 하면 만들어놨던 거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하나의 코스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6칸 리딩 코드가 있으면 그 안에 미스의 클래스라든지 다른 클래스라든지 이거를 만드셔도 되고 잉글리시라는 코스 안에 리딩 클래스라든지 잉글리시에서 이라고 해가지고 코스별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학년별로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코스를 처음에는 하나를 만드시고 그럼 여기서 add course를 클릭을 합니다. 하는 코스는 입력해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만들었던 코스가 리딩 코스예요. 그러면 리딩 코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는 하나도 없다고 나오죠. 그럼 바로 add 클래스를 클릭을 하셔서 까지 생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담당 선생님, 이 클래스를 담당하는 선생님 여기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사용할 프로그램 해주세요. 자,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스팅과 AR 둘 다 사용하는 반이라면 체크하면 되시고 이 클래스는 스타리딩만 보는 클래스다 하시면 스타리딩에만 클릭하시면 돼요.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클래스에 등록을 학생들을 찾을 수 있는 메뉴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C 버튼 눌러서 적어놓은 아이들 중에 여기 클래스에는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을 등록합니다. 그럼 4명을 클릭을 하셔서 추가하면 이렇게 방금 선택을 확인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Continue 누르고 완료를 해주시면은 모든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플레이스 안에서 아이들을 등록하고 선생님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코스와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학생들을 등록을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이 등록된 아이들은 모두 다 스타과 AR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스타리딩과 AR 둘 다 프리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설정 메뉴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세팅에서 기본 설정은 되어 있지만 요거는 좀 우리 학원에서는 바꾸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스타트 클릭했을 때 프리퍼런스를 클릭을 하셔서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프리퍼런스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테스트 비밀번호 중에 패스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보기 전에 어쨌든 선생님의 관리하에 스타리딩은 항상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니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지만 테스트가 가능하게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스타링 보기 전에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별도로 필요 없다. 그냥 바로 진행하겠다 하면은 여기에서 클릭을 해제해 주시면 되시고, 아이들이 그 패스워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땐 여기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그 프리랜서즈 메뉴 통해서 한 클래스나 개별 학생 단위로 AR 세팅을 변경해서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한 번씩 여기 메뉴 다 들어가 보시고 한번 우리 학원에서 필요한 기능을 세팅 변경을 해서 적용할 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입교재 1-1 특히나 패스상스 플레이스에 대한 설명과 소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스타리딩과 AR을 보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준비 단계에 대해서는 모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영문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모든 건 저희가 이제 영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스타가 AR에 대한 설명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르네상스 플레이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유저네임 하실 때 해도 돼요. 이 성까지 붙이실 필요 없고요. 아니면은 그 학설로 개별 유저네임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학원에 그 이니셜을 따서 예를 들어서 있는 학원이다. 그러면 학원이다 하면은 HD 해서 학생 이름을 같이 이니셜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이용하시면 등록해주시면 되시는데, 관리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나 로그인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전에는 학원 이니셜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로 001, 002 쭉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단지 뭐냐면 라는 학생이 0로 테스트를 보는 거죠. 숫자 하나 차이니까 사실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본인이 잘못 알고 있다가 그러면 그 데이터 기록이 엉키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웬만하면 아이들의 영어 이니셜이나 아니면 영어 이름 같은 걸로 개별 유저네임을 부여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해주시는 동안에 조금 홍보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영어 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책을 추천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저희 러닝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AR 추천 도서 리스트가 있어요. 미국 많이 읽고 많이 좋아하는 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약 2,300여 권에 대한 추천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이 안에는 단순히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는 도서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하이나 뭐 뉴베리 같은 유명한 도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서점작들, 그리고 좀 퀴즈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자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위주로 트레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리스트는 책자로 되어 있어요. 책자 보시고 뭐 레벨로도 나뉘어져 있으니까 한번 구하실 때 아니면은 그 구빌 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니라 이런 배너나 아니면 포스터, 뭐 그 브로셔 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이렇게 프로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저희 그 일정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교육 일정 확인해 보시고 바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그 저희 르네상스 러닝 코리아 홈페이지에도 접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페이퍼도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하셔서 아이들이 보다 더 친숙하게 이 르네상스 러닝을 그리고 영어 독서를 느낄 수 있게끔 한번 화면에 이렇게 좀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당해서 고견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메일 아니면 전화로 해주시면 바로 응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신규 도입교육 1-1을 했고 내일은 1-2 아까 드린 것처럼 스타리딩과 AI에 대한 기본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는지 리포트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가지 교육에 모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매일 간단하게 10문제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 7문제 이상을 맞추신 분들께는 CP와 교육 수료증을 증정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교육까지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신규 도입 교육 1-1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교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